안녕하세요. 고습권입니다. 오늘은 축의 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축의 시대라는 게 그러면은 정신의 중심을 말죠. 바퀴가 굴러가려면은 바퀴에 중심이 있어야 되죠. 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찾아야 될 정신이 있죠. 그 정신의 중심, 그게 축입니다. 그 축이 만들어진 시대가 축의 시대라고 하죠. 야스퍼스가 얘기했죠. 그 축의 시대에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자료를 천상의 목소리를 지니신 콩이님께서 먼저 읽어 주시겠습니다. 축의 시대 1. 2500여 년 전 철기 등장. 철제 무기, 철제 농기구, 부족 사회 간의 영토 전쟁. 2. 부족 사회. 석기 청동기 시대 3, 4만 년 전. 신화 시대. 각 부족의 신화로 체제 유지. 3. 신화. 신들의 이야기. 부족 사회는 하나의 가족, 희미한 자. 신화. 유한한 한 인간의 삶과 무한한 신의 세계를 하나로 연결. 예를 들면 사냥꾼, 태초의 사냥꾼 흉내, 월드컵 악마 티셔츠, 현대인이 전쟁의 신 치유와 하나로 연결. 자, 그러면은 우리 축의 시대에 대해서 천상의 목소리로 읽어주신 콩이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축의 시대 공부해 보죠. 축의 시대 그러면은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입니다. 상상해 볼 수 있죠, 그죠? 2500년 전. 과거를 이렇게 돌아가 봅시다. 2500년 전. 그러면 그때 중국 같으면은 주나라 시대가 돼요. 그래서 주나라 때 철기 시대가 와요. 철기 시대. 서양 같으면은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소크라테스 공자들이 살던 시대에 철기 문명이 철기가 들어오죠. 그 철기가 들어서면은 어떨 것 같아요? 효정양 어떨 것 같아요? 철기가 들어오면은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죠. 그죠? 철기가 있으니까 철기로 땅을 개간하고 항무지도 다 개간했다 그래요. 철기로는 가능하죠, 그죠? 그동안 청동기는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개간을 못한 땅을 황무지 다 개간해서 엄청난 생산이 늘어요. 그리고 철기는 청동기보다 훨씬 무기가 세요. 청동기는 되게 약해요, 이렇게 무기로. 그래서 과거에 청동기는 되게 장식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센 거는 철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워졌죠. 근데 문제는 풍요가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가난할 때 문제가 없어요, 되게. 안 그래요? 영민군 어때? 가난할 때는 요새 부자가 되고 나니까 어때? 부자로. 부자가 힘들어요, 부자가. 왜 힘든가 하면 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가진 거를. 그러니까 부자가 아닐 때는 인류가 이전까지는 청동기, 석기 시대, 특히 구석기 시대는 인간이 되게 행복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석기 그러면은 먹을 것도 없고 매 굶주리고 맹수한테 힘 이래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 당시 이렇게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산에 가면 열매가 있고, 그죠? 강에 가면 물고기가 있고, 또 그 당시는 부족 사회잖아요. 이게 부족 사회라는 게 하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내가 어릴 적만 해도 다들 가족이었거든요. 마을이 하나의 가족이고. 그럴 때는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때는 노숙자가 없어요. 노숙자가 언제 생겨요? 우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노숙자가 생겨요. 그죠?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 또 제가 어릴 때, 그죠? 경제 개발이 되기 전 60년, 70년 이럴 때는 노조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의 공동체가 있어서 누가 굶주리면 다 도와줘요. 지금도 우리 그렇잖아요. 뭐 도와줘서 실업자 생기죠, 그죠? 효정이 어때? 집에 먹는 게 막 남지 않아요? 네. 남죠? 네. 남는데 어떻게 해요? 누구 줘요?
못 줘요. 이웃집에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아들 지웅군 뭐 집에 남는 거 있어? 혼자 살아서 먹는데 남는 거 맞습니다. 맞어. 그래도 그 남는 거를 누구 줄 수가 없어요. 옆집에 문 두드려서 이거 남으니까 드세요.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사는 풍요로운 세상의 문제는 어딘가 하면은 남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없어서 굶어요. 이게 풍요로운 사회의 특징이죠. 굉장히 무섭죠. 이게 시작된 게 철기 문명이에요. 콩이양 어때요? 되게 슬프죠, 그죠? 그러니까 그 원시 시절에 그 채집 생활하고 수렵 어료 생활하던 그 자연 경제, 그 당시는 그 먹을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가족으로 사니까 서로 나누니까 노숙자가 없고 살 수 있어요. 그게 한 3, 4만 년 정도라 그래요. 굉장히 길죠, 그죠? 3, 4만 년이면 우리가 철기가 생긴 지 2,500년밖에 안 돼요. 그 3, 4만 년 동안 인간은 되게 행복했다 보면 돼요. 우리가 행복이란 거는 그 사람과 나눌 때 행복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밥을 혼자 안만 줘도 혼자만 맛도 없어요. 윤민이 어때? 부자니까 혼자 막 먹으면 어때? 기분 좋아? 와, 내 혼자 먹는다. 안 그렇지? 그래, 그런 것 같아. 우리 그 구티 나는 영민이도. 그래서 우리가 그 산다는 거는 인간은 동물에서 인간은 진화했잖아요. 진화할 때가 한 보통 3만 년, 5만 년, 7만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진화하면서 인간은 그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상한다는 건 안 보이는 거를 보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옆집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동물은 안 그렇거든요. 동물은 사자가 토끼를 먹을 때 아프지 않아요. 토끼의 눈물을 보고 가슴 아파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은 동물에서 진화한 호모 사피엔스라는 게 사피엔스가 생각이란 거잖아요. 이 생각을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프게 진화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동물에서 인간이 진화하면서 생긴 본래의 마음, 이게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본성은 공감이에요. 상상력이고 공감이고, 이걸 유발하려는 흑우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흑우, 보이지 않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호수가 돼요. 내 마음이 너가 되고,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되고, 이런 게 다 상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그 철기 문명이 되기 전에는 석기시대, 특히 석기시대는 굉장히 행복했다고 보면 돼요. 가족이니까 다. 그럴 때는 가족이니까 또 어때요? 가족만의 문화가 있는데 그게 신화예요. 우리가 하면 당군 신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군 신화가 있으면은 당군 신화를 갖고 있는 우리 한민족은 다 가족이 돼요. 그래서 원시인들은 나이가 많은 남자한테 다 아버지라 불러요. 아빠라 부르고, 나이 많은 여자는 다 엄마라 불러요. 그런 시대는 내 자식이 따로 없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 살면서 내 자식, 내 아버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 자식이니까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엄청이 구속하지 않아요. 우리 멋진 중이 아빠가 구속했어? 구속 당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래서 구속 안 하는 그 자식을 기르고 싶었어요. 그래도 우리 주위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구속감을 느꼈을 때 많았겠죠. 그래서 이 부모라는 거는 자식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문명사의 핵가족이잖아요. 핵가족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구속해요. 왜냐하면은 문명사에 소유가 있잖아요. 그 소유를 지키려면은 믿을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이죠. 자식 아니면 못 믿어요. 그래서 그 가부장사에 오면은 여자들이 되게 힘들어져요. 어떻게 구속해요? 내 자식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여자를 어때요? 도망을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 같으면 뭐 신발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거를? 전조. 발을 크게 못해서 못 도망가 해서 내 자식을 낳아야지 내가 노후에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 철기 문명 이후에 가부장 문화가 되면서 여자는 남자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이 철기 문명이란 게 그죠? 굉장히 그 인간이 평화롭게 살던 세상이 풍요롭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행복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힘드니까 어떡할까요? 인류는 힘들면은 힘든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때요? 사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나온 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 소크라테스, 철인, 공자님, 또 그 기독교를 말하면은 예수님 이전에 예를 들면 예언가, 이사야 이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사상이 나와요. 예, 우리가 철기 문명 참 세부치라는 게 생기면서 굉장히 좋죠. 땅을 파서 황무지도 다 개간해서 그죠? 농산물이 늘어나고 또 무기가 생겨서 맹수도 이길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철기 가지고 이제 딴 부족에 좋은 땅을 뺏기 위한 싸움을 하게 돼요. 이 시기가 중국에서 보면 춘추 전국시대예요. 전국시대,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태어나던 시대예요. 소크라테스도 전쟁에 엄청 몇 번 많이 나갔죠. 그게 전쟁 시기예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철기 문명이 가져온 그죠? 인간이 풍요로워졌지만 가난했지만 오손도손 살던 원시 부족 사회가 무너지고 철기 시대가 오죠. 그래서 이 부족 사회를 지배하던 부족 사회의 어떤 사상을 신화라 그래요. 신화 그러면 신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신의 이야기, 신화. 근데 이걸 미토스 그러죠. 이 신화로 이제 살던 시대는 어떤가 하면 이래요. 우리가 원신이라 그래요. 원신. 내가 뭐예요, 그러면? 원신은? 내가 부족장이죠. 영민아 부족장 같아? 풍모가 풍경? 그래서 그 그 당시 부족장 어떤가 하면은 그 엄마 같은 존재예요. 챙겨주고. 그렇게 하다가 만일에 누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영민이하고 지웅이가 싸우면은 부족장 어떻게 해요? 중재예요. 재판 안 해요. 그때 원시인의 특징이 재판이 안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때 있는데 그때마다 재판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재판을 현대 법으로 다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법에 어긋나지 않게 나쁜 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원시인들은 누가 싸우면은 중재를 해요. 부족장에 가서 너 왜 싸웠어? 다독이고 얘기 들어보고 상대방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중재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 부족장들은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연인이라 생각하면 돼요. 막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막 웃기고 그죠? 공감력이 뛰어나고 이런 부족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명령하는 부족장이 아니에요. 이런 부족장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원시시대에 추방시켰어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시시대에 이러면은 굉장히 참혹했을까.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원시 생활하는 부족도 있죠, 지구상에는. 그 슬픈 열대 책에 보면은 아마존강에 사는 원시 부족을 연구한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평안하게 살아요. 실제로 지금도 지구 곳곳에 있는 원시 부족 보면 잘 살아요. 평화로워요. 물질은 부족할지 모르나 사랑스럽고 평화롭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화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당군 그러면 어때요? 당군은 어떤 분일까요? 당군은 사람이지만 하나의 직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군이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당군이 돼요. 그러니까 당군은 계속 이어가거든요. 달라이 라마가 그렇잖아요, 그죠? 죽으면 또 달라이 라마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는 어떤가 하면은 당군이 이제 신인데 신이면서 그때 제사장이에요. 그 옛날에는 재정일치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재와 정이 일치해요. 종교 행위, 제사와 정치가 일치됐었죠. 그래서 그 당군은 정치 지도자인데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이게 일치됐거든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분리된 사회도 있고 일치된 재정 일치 사회,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화 시대의 삶이 어떤가 하면요. 특징이 우리 축구 때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그 월드컵 축구 몇 년도였죠? 월드컵 2006년 2002년. 지웅이 몇 살이었나? 초등학교 6학년. 그렇구나. 그때 다 태어났네. 월드컵 때 대단했죠. 그 티를 입었잖아요. 붉은 티. 붉은 티에 있는 이게 있잖아요. 그림. 이게 치우처당이에요. 악마. 붉은 악마 그러잖아요. 이 악마, 신이 치우처당, 전쟁의 신이에요. 그 치우처당이 전쟁의 신인데, 그러면은, 그때 붉은 악마, 응원할 때 응원하던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나죠, 그죠? 영민이가 그때 붉은 티 입었으면은, 영민이 한 현대인인데, 붉은 티를 입는 순간 뭐가 될까요? 치우처당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영민이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용기 있고, 그죠? 스스로가 엄청나게 멋있어지겠죠. 그 순간은 그죠. 이제 티 벗는 순간 또 달라지겠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죠. 우리가 또 소심으로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위대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로 돌아오는데, 그러나 그 티 입는 순간은 위대해져요. 이게 원시 시대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시는 다 계속 이렇게 살았어요. 그 원시인들은 자기가 사냥을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지금 문명국가에서는 사냥을 하면 어때요? 가서 동물을 잡아 먹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원시는 안 그래요. 원시인들은 자신도 신이지만 사냥하는 그 동물도 신이에요. 다 그때는 신적이잖아. 애니미즘 그러잖아. 다 영혼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냥할 때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사냥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제사장이 기도를 해서 오늘 사슴 몇 마리를 잡겠습니다. 사슴의 신에게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허락 받으면 오늘 100마리 그럼 100마리만 사슴을 잡아요. 허락 받은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슴을 잡아와서 잡아먹기 전에 또 기도를 해요. 의례를 하죠. 하고 또 그 사슴의 가죽이라든가 뼈를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당신의 몸을 먹었지만은 당신은 다시 살을 얻어서 다시 사슴을 부활하라고 기원을 해줘요. 그래서 원시인들은 삶 자체가 되게 경건해요. 뭐 강물에서 연어를 잡아먹었다 그러면은 잡아먹고 뼈를 어때요? 경건하게 물에 띄워줘요. 그래서 다시 살을 얻어서 연어가 되라 그래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시인들을 막 무지막지하고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시지 말기 바래요. 우리가 원시인들 3, 4만 년이에요. 되게 긴 기간이죠. 그 시간 동안 대체적으로 다 그렇진 않겠죠. 대체적으로 원시는 평화로웠고 서로 사랑하고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그죠? TV에 보면은 원시 생활하는 아프리카 원시인들 보면 지금도 사냥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냥 가면 어떡해요? 남자들이 사냥을 가잖아요. 사냥하기에 적합하게 몸이 진화를 해요. 우리 영민이 지웅군을 봐요. 어때요? 사냥꾼 같지 않아요? 딱 몸이 이렇게 근육으로. 우리 지웅이 근육 봐. 이렇게 해서 영민이 근육. 그렇게 이렇게 진화해요. 대신 여자는 어때요? 남자가 사냥 가면 집에서 아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 보면서 채집잖아요. 가까운 곳에 이렇게 나무를 따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공감력이 뛰어난 이유가 아기를 보면서 열매를 따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멀티플레이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는 사냥을 하죠. 사냥은 목표 위주예요. 그래서 사냥 가면 저기 사슴을 잡는다고 하면 사슴만 잡으러 가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금성에서 온 남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는 되게 삶이 달랐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되게 목표 지향적이라 그러잖아요. 뭐를 하면 목표를 막 따라가고 여자는 동시에 여러 개를 봐요. 그래서 쇼핑을 해도 남자는
뭐 사러 와서 그것만 딱 사고 와요. 여자는 사러 가면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러니까 오랜 그 삶에서 배어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남자 여자는 달라요. 다르면서도 하나가 될 때 아름다워요. 누가 더 아름답고 없어요. 그러니까 원시 시대는 남녀가 서로 공정을 해요. 지금도 원시 생활하는 그 부족들을 보면은 굉장히 서로 공정해요. 남녀가. 그 우리 문명사에 오면서 철기가 등장하면서 가부장 사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 위주 사회에 대해서 남자는 처자질 거느려야 되고,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누가 누굴 거느려요. 근데 우리 사회를 지배를 하죠. 이 지배하는 거를 소주로 쓰는 그 작품이 채식주의자예요. 이번에 한강 노벨상 받은 그 한강 채식주의자가 가부장 문화의 폭력을 멋지게 표현했죠. 그죠? 그 한 여성이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성이 가부장 사회 속에 들어가서 가부장 그 문화를 가진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그 남자에게 그 남자도 가부장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여자를 폭력한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근데 여자는 폭력을 그죠? 견딜 수 없게 폭력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여기 남성 우리 지웅군하고 영민군은 잘 알아둬요. 소정양하고 콩양도 우리가 사는 살상이 가부장 사회. 이게 가부장 사회가 철기 문명으로 이제 심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폭력을 알면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폭력인 줄 모르면은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강의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주로 여자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여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은 다들 친정 아버지 때문에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오빠고 남동생은 대학 보내고 딸들은 그 국민학교만 시킨다든가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빠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다. 아빠 입에 있어줘. 그래요. 아빠 입에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은. 자식은 떠나야 돼요. 떠나야지 나의 세계를 만들어 가거든요. 우리가 그 전래 동화를 생각해봐요. 심청전. 그죠? 심청이 떠났잖아요. 왜 떠나요? 아버지가 소경이니까. 그 소경은 하나의 비유예요. 딸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본다는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신데렐라. 그죠? 백설공주, 해와다이대 온누이 다 떠나요. 집을 떠나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아버지들은 사랑의 이름으로 딸을 가둬놔요. 그러면 못 커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폭력의 시작은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는 남을 사랑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30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자신을 사랑하기 바라요. 남을 사랑하지 말아요. 자신이 아픈 거, 내가 이게 아파, 이게 서러워, 이건 아니야 하는 거를 알아요.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 사랑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얘야 계속 집에 있어. 아빠가 너를 사랑하거든.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딸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이런 강의한 지 28년 되거든요. 강의 가면은 아주 나는 참 슬픈 게 이렇게 멋진 여성분들이 그죠? 재능을 발휘 못하고 대체로 남자들은 재능을 발휘했어요. 기회가 있거든요. 여자들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얘기할 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 가슴 아픈 게 모든 여성들이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그래서 저희 장모님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20대, 30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요. 사람이 멋지게 사는 건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아프고, 내가 원한 걸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게 부모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면은 먹을 걸 줘요. 누가 줘요? 자연이 줘요. 천지 자연이 먹여 살려요. 그래서 노자 도덕에 나오죠. 자연은 식모라 그래요. 식모, 먹여 살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사랑하시는 거, 그거는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 사랑의 은혜 갚으려, 은혜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사랑할 때 갚게 돼요. 은혜 갚을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먼저 자신이 원하는 거, 내가 아픈 게 뭔지 비명지를 줄 알아야 돼요. 그 한강의 채숙주의자 보면은 그 여주인공이 비명지를 줄 몰랐어요. 계속 맞춰 살죠. 맞춰 사는 게 그게 도덕이고 사랑이고 윤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다가 어느 날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어때요? 인생은 공짜가 없어요. 인생은 철저하게, 그죠? 철저하게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살면은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했죠.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불행하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1차적으로 자기가 잘못 살았다고 성찰해야 돼요. 잘못 산 삶이 지금 과거로 오는구나 생각해서 잘 사는 건 뭐예요? 철저히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사랑하셔야 돼요. 실은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랬어요. 철저하게 이기,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은 어때요? 한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하면요. 나란 인간이 그냥 인간 같은데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위대한 게 있어요. 우리가 천지자연이잖아요. 천지자연하고 같은 그런 기운을 지닌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인간은 우리가 자아가 있잖아요. 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꾸 나밖에 모르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나라는 그 자아를 이렇게 무심하게 봐요. 나를 무심하게 이렇게 하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천지자연, 우주,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축의 시대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축의 시대 전까지는 같이 더불어 사니까 이 마음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철기 문명이 나오니까 전쟁통이 되니까 어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잖아요. 그럴 때 공자님이 나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님 뭐라 그래요? 그 당시에 공자님이 사시던 주나라 때 신은 천이거든요.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의 명령을 천명이죠. 하느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이게 천명지 위성이에요. 중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늘의 명령, 하늘이 뭐예요? 우주의 법칙이라든가 우주의 원리죠. 그 우주의 법칙 원리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타고난 마음,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에고에는 약하죠. 나라고 생각하면 자꾸 아주 남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면은 본성에 들어가면 이 본성은 천명과 연결돼요. 그래서 공자님이 천명지 위성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위대한 마음이 있는 걸 꼭 아시기 바라요. 이거는요, 꼭 이거 체험하시기 바라는데,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신을 되게 하찮게 볼 수 있거든요. 난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래요. 내가 학교 교직에 9년 있었거든요. 학생들 가르치고 그러다가 제 인생을 바꾼 게 정교조였어요. 그래서 정교조를 이렇게 좀 나쁘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다 맞는 말씀이라 봐요. 그러나 제가 정교조 할 때 그때가 85년, 6년이었어요. 정교조를 만들 당시에 저는 지금도 자랑스러워요. 그때 가장 뜨거웠고 그때 저는 정교조 하면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저도 시골에 가난한 우리 아버지가 집이 엄청 가난했거든요. 소작하시며 살았는데 그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저는 장남이거든요. 제 인생 목표는 장남이었어요. 장남을 잘 살아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자.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다가
정교조를 하니까 어때요? 교육이 무엇인가, 참된 서성이 무엇인가 이제 성찰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저 자신을 봤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인생을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저는 그때 정말 그때 엄청 울었어요. 내가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산 걸 아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죠. 그래서 정교조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저를 보고 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교조 하는 쌤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순대국제에 가서 순대국밥 먹으면서 같이 뒤풀이 하면서 그때 마음은 제가 그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다. 내 마음을 다 털어놔도 되고 그리고 상대방 마음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경험을 저는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할 때 얼마나 멋있어지는가 하면요. 그리고 학교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교무실을 들어갈 때 내가 멋있어져요. 내가 선생님이구나. 학생이 기다리고 있어. 그 전까지는 못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학생이 보이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생각나요. 교장님 혼날까? 장학사 와서 혼날까? 뭐 이런 생각해요. 위가 보여요. 근데 전교조 하면서는 위가 안 보였어요. 위는 제가 받아치면 되니까. 그때는 아래가 보였어요. 학생.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면 그때 학생이 처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학생이 그때 아직 결석을 했다. 그러면 그 학생이 그 전에는 결석 1 칠판했어요. 교무실에. 결석 1. 근데 1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학생 한 명이 보여요. 한 인간이. 얘가 왜 결석했을까? 얘는 무슨 사정이 있을까? 처음으로 보였어요. 저는 정교조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 보였어요. 그게 보인 그 마음이 철기시대 공자님, 석가모니 부처님, 소크라테스, 이사야 예언가, 나중에 예수님 그런 분들의 마음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은 그 마음으로 일평생 사셨고 저는 그때 잠깐 체험하고 그 뒤에 그렇게 계속 살지 못했죠. 제 그릇이 용량이 약하고 그렇겠죠. 근데 그래서 그때 4대 성인이 하신 그런 모습이 저는 언뜻 봤어요. 그때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지. 그래서 저는 그때 정교조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도 멋있게 살아보자. 그래서 교직을 떠났죠. 떠나고 여기저기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시도 공부하고 또 지역에 가서 지역신문사 활동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인간이 갖는 위대함, 그때 시공부할 때 제가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공부할 때 한강 고수부지에 갔어요. 그 뒤풀이 이제 시공부하고 술 마시자. 그러면 술집 와서 술을 먹다가 술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막걸리 사가지고 한강 고수부지에 가요. 이제 돈 안 들으니까 막걸리 값만 들면 되니까. 그 고수부지에 가서 술을 마셨어요. 좋잖아요. 달밤에 그 모래사장에서 술을 막 마시다가 좋잖아요. 술도 아주 그냥 취하고. 술이 왜 좋은가 알아요? 술은요 가장 위대한 음식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술을 마실 때는 어때요?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예, 이게 생맥주입니다. 이걸 마시면 물이거든요. 근데 마시고 나면 불이 돼요. 그죠? 물이 불이 되거든요. 물과 불이 하나의 음식에 있는 거예요. 되게 나눠 있거든요. 어떤 거는 음이고, 그죠? 어떤 건 양이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그래서 음이 부족한 분들은 한의원 가면 그 약초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를 맞추는 게 한의학의 원리잖아요. 근데 술은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사랑하고 술을 마시면 내가 되게 위대해져요. 그래서 가장 기분 좋아요. 그래서 한간 고수부지에서 술을 마시고 제가 위대해졌죠. 술 마시니까. 그래서 그때 너무나 기분 좋아서 여러 명이 술을 먹다가 그때 멋진 시인도 한 번 왔었어요. 소라소라 쓴 시인 박영은 시인께서도 그때 오셨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참 멋진 시인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막 얘기하다가 제가 혼자
강물에 갔어요. 너무 좋으니까 혼자 그냥 나도 모르게 그 강가에 걸어갔거든요. 물을 보고 싶어서. 물을 보고 갔는데 어떤지 아세요? 물을 보고 가는데 하늘에 별이 보이는 거예요. 막 이런 나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어요. 하늘엔 별이 있구나. 그리고 저기 앞에 물이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여기 내가 있구나. 멋지죠? 하늘에 흘러가 있는 별, 반짝이 별이 있고. 그죠? 이걸 칸트는 그런 얘기죠. 철학자 칸트는 하늘엔 별이 있고 내 가슴엔 도덕률이 있다 그랬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게 내 가슴에 있다는 얘기를 칸트 철인께서 말씀하셨죠. 저는 그때 그걸 처음 했어요. 하늘엔 별이 있고 저기 강물이 흘러가고 여기 내가 있구나. 그런 기적을 처음 했어요. 이런 체험이 저는 언제인데 이게 철기 시대 그 위대하신 분들의 깨달음이라 봐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 전쟁통이 되잖아요. 철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탐욕에 젖어서 땅 부족을 점증하고 그 중국 같으면 춘추 전국 시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전쟁식이 되면서 그때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 진시황이죠.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러나 그때 참혹했지만은 그때 어때요? 위대한 사상가 나오죠. 공자님을 비롯해서 노자, 그죠? 묵자 이런 뛰어난 사상가들은 뭘 깨달았겠어요? 이렇게 참혹하지만 내 안에는 아름다운 영혼이 있다는 거. 제가 느낀 거죠. 하늘엔 별이 있고 저기 강물이 흘러가고 여기 내가 있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신 분들이 그걸 줄기차게 주장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기는 힘들겠죠. 전쟁통이 누구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힘들지만은 또 어때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혼이 있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축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축이라는 게 우리의 정신의 축인데 우리는 뭐가 축이에요? 바로 아름다운 혼이 있다는 거. 지금 이 시대가 그 철기 시대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막 우리는 남을 죽여야지 살 수 있고, 그죠?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옆에는 동료하고 경쟁자가 되잖아요. 저는 지금 시대가 너무 슬퍼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학교 딱 가면은 옆에 친구하고 친구가 돼야 되는데 경쟁이잖아요. 성적표 딱 매기잖아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힘들죠. 친구가 못 되는 거. 저는 사람이 그 동물에서 인간 진화했잖아요. 진화하면서 호모 사피엔스가 됐잖아요. 5만 년, 7만 전에요. 호모 사피엔 되면서 공감력이 생겨요. 상상력이죠. 우리는 한민족이야. 이런 게 생겨요. 우리는 하나다. 이런 상상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옆에 친구가 나하고 하나인데 그 친구가 못돼야지 좋은 거예요. 그 친구가 이번 시험을 망치는 내가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게 하겠어요. 사람은요, 남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그렇게 진화했어요. 그래 진화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 사회는 어떤 문명사회 되면 참혹하게 되면서 원래 본성, 원래 마음은 아픔을 공감하는 건데 그 공감이 아니라 어때요? 친구가 잘못되지 내가 잘 되는 그런 게 또 사회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얼마나 분열되겠어요. 그래서 현대에 가장 많은 병이 분열증이에요. 내가 분열돼요. 그래서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정신질환 앓고 약을 먹고 그러거든요.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약을 안 먹는 분이나 드시는 분이나 다 아파요. 그 아픈 이유가 이 신화시대에 하나의 가족으로 살던 사람들이 철기 문명이 되면서 가족이 못 되고 서로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될 때 그때 위대하신 성현들이 나오셔서 우리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마음이 있다. 그게 축이에요. 우리 정신에 축이 있다. 이 축을, 그죠? 이 축을 공자님은 본성이라 그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성, 기독교에서는 성령, 소크라테스는 로고스, 이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거를
그것이 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악해지거든요. 악해지는 것도 악해지는 게 사람은요, 악자를 이제 한자로 쓰면 정확해요. 악자를 한자로 쓰면은 버금 아자거든요. 밑에가 마음심이에요. 버금 가는 마음이에요. 원래 마음이 아니라 원래 잃어버린 마음. 버금 가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되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악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버금 가는 마음을 원래 마음으로 리셋시키면 돼요. 이 리셋시키는 게 원신들은 의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V에 보면은 원신들이 이렇게 의뢰를 자주 하잖아요. 자주 보면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음을 리셋시키는 거예요. 함께 모여 춤을 추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원래의 마음이 돼요. 그래서 공감력이 생겨요. 우리도 오늘 어때요? 다 힘드시잖아요.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축제한다는 느낌 안 들어요? 우리 멋진 아드님 중이 어때? 마음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 모였습니다. 그렇지. 그 이 마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악해져요. 왜 악해진가 하면은 이 사회는 자꾸 경쟁하라 그러잖아요. 소위 신자유주의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해라. 어떻게? 내가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소비해라. 자유주의예요. 근데 그 자유가 어때요? 남의 마음을 못 헤아리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자본주의가 좋은 점은 자유롭게 하는 게 장점이죠. 그러나 잃어버린 거는 우리의 본성이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살지만은 자본주의가 좋은 점도 이렇게 아시고 잃어버린 것도 아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본래 마음, 본성 이걸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잃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때요? 함께 공부도 하고 요즘 보면은 마을별로 어때요? 막 협동조합도 생기고 북카페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게 본성 찾기거든요. 이런 작지만 이런 것들 본성도 찾고 그러면 또 자유롭게 살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홀로 살면 안 되고요. 홀로 살면은 나만 이걸 위하거든요. 그렇게 살면은 잘 사는 것 같은데 허망해요. 왜 허망한가 하면은 내 타고난 마음을 잃어버려요. 타고난 마음은 함께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살면서 함께해야 돼요. 홀로와 함께. 그죠? 멋있죠? 홀로와 함께. 이것이 그 전체 사회에서 해야 되지만 아직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데서 하기 바라요. 이런 공보모임에서 하고 공보모임에서 서로 하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죠? 하나가 되는 마음. 그래서 각자를 소중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실 때 가정에 꼭 이런 가정을 이루시기 바라요. 서로 하나가 돼서 마음을 하나. 그러나 완전히 존중해야 돼요. 어떤 거 하나도 그죠. 밥을 먹을 때도 밥 하나 먹을 때도 소중해서 상대를 존중해서 가장 자유로운 그죠. 자유로운 개인이 되면서도 서로 연대하고 사는 공동체가 되는 이런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거든요. 이게 쉽게 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철기문명이 온 지 2500년이잖아요. 그러나 2500년 동안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지금 지나 중이라 생각 들어요. 더 좋은 사회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런 모임이겠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또 인문학을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추구의 시대 공부하고 있죠. 그 추구의 시대라는 게 2500년 전에 철기가 등장하면서 신화 시대가 무너졌죠. 그래서 가족으로 살던 부족 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철학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화로 살 때는 되게 행복해요. 그죠? 근데 지금 신화로 살면 될까 안 될까요? 지금. 그러면 미친년이죠. 미친년이에요. 안 돼요. 히틀러가 돼요. 히틀러가 그 게르만족의 위대함. 그게 신화거든. 그래서 다 미친 뭐가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신화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철학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철학 종교 시대를 우리 또 천사의 목소리 콩이님께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6번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으로 사는 것이 그리도 힘들었던가. 알아차림, 내면의 소리 듣기, 찰나가 영원, 카르페 디엠. 조세 캠벨, 블리스를 따라가라. 들레즈, 욕망을 따라 살아라. 니체, 힘의 의지. 예, 잘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하로 살면 편해요. 이 신하, 그죠? 뭐 족보도 신하잖아요. 그런 제주고시거든요. 우리 제주고시 족보에 보면 시조께서 제주도 시조죠. 근데 이런 신하로 살면 편해요, 많이. 근데 지금은 그 신하보다는 철학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종교로 살아야 돼요. 철학과 종교가 같은 등장해요. 4대 성인을 보면 어때요? 소크라테스, 공자님은 철학자고 예수, 석가는 종교잖아요. 이게 하나로 같이 발전해요. 그죠? 이때 발전할 때 그 공자님의 유교는 철학이에요, 종교예요? 철학. 둘 다예요. 유교, 종교죠. 유학, 철학이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철학 시대, 이 처음엔 철기 시대의 답이 그거예요. 그 전까지는 답이 밖에 있었잖아요. 신의 말씀, 그죠? 신화 시대는 신의 말씀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밖에 있거든요. 근데 철기 문명이 되니까 신화로 살 수가 없어요. 각 부족마다 신화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 다른 부족이 그 신화를 가지고 주장하면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종교예요. 종교는 신화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넘어서는 위대함을 해내신 분이 석가, 예수님 이런 분들이죠. 인도 같으면 인도가 그 당시 철기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시거든요. 왜 지금은 신화로 살 수 없다고요? 신호 살면은 지금은 우리가 자기 판단하고 살아야 돼요. 원시인들 같으면 판단 안 해도 되거든요. 그 판단 안 해도 그게 그 다른 부족하고 떨어져 살잖아요. 각자, 그죠? 그러니까 다른 부족이 침략을 안 받아요. 전쟁에도 심하게 전쟁 안 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그 부족만의 삶을 유지했거든요. 근데 현대사는 아니에요. 딴 부족과 딴 나라, 딴 부족, 딴 사회 계속 관계를 맺거든요. 그런데 우리만의 신화로 살려고 했잖아요. 히틀러 같은 경우에. 그죠? 대만족의 위대함. 돼요? 안 돼요? 이게 이래 되면 사이비 종교 돼요. 사이비 종교 믿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만의 그 신화로 살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나의 판단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사회 구조가 그래요. 내 삶은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죠? 사회 구조가 우리가 각자 판단하게 하는 사회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철학 종교 시대예요. 그래서 나의 종교, 나의 철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 그럼 사회 구조가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현대 사회는 한 개인이 뭐예요? 한 개인이 사회 단위예요. 가족이 사회 단위 아니에요. 아시죠? 개인이 사회 단위예요. 우리 헌법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헌법에 모든 국민은 어때요? 주권이 다 있어요. 주권. 내가 모든 게 내가 다 판단할 힘이 나한테 있다고 전제를 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내가 판단해야지. 신화는 맹목적이에요. 그게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 소크라테스를 한번 생각해봐요. 소크라테스 당시가 신화 시대예요. 근데 철기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신탁을 받았잖아요. 네가 아테네에서 가장 멋있다, 가장 위대하다. 이게 신탁이에요. 그러면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신화 시대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의심한 거예요. 과연 내가 정말 위대해? 하고 찾아다닌 거예요. 그 당시 대단한 분들 찾아가서 얘기를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안 위대한 거예요. 나는 이게 그 한 사회의 겉으로 위대한 분들하고 정말 위대한 건 다르다 보거든요. 우리가 500년, 100년 뒤에 가면 지금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 한강 작가가 그 실제로 우리 사회에 위대하게 대접받았나요?
위대 대접을 못 받은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한 인간의 위대함은 역사가 있다 봐요. 그래서 당대의 위대함하고 역사를 견디는 건 다르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노벨상 받은 건 굉장히 그 지금 사이 의미 있다고 봐요. 왜냐면 한강 작가가 얘기한 이 시대 아픔이거든요. 그런데 한강 작가 어때요? 실제 어때요? 검수였잖아요. 학교에서 학교 도서 책임 못 갔잖아요. 인정을 못 받은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의 철학시라는 건 내가 판단하고 그것이 끝까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앞으로 더 위대한 소설을 써서 인정받을 수도 있고 또 못 받을 수 있죠. 그거는 계속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신당을 받았죠. 네가 최고 위대하다. 근데 그냥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대한지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녀서 지금도 한국 사회 같은 모르겠죠. 영민이가 한국에서 최고 위대해. 그럼 영민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믿어야 돼? 일단은 믿지만 또 의심해야 되죠. 그죠? 100%는 못 믿어요. 그래서 찾아다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우리 사회 이름 있는 사람들, 한강 작가한테 찾아도 좋겠네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을 찾아가서 질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위대한지. 해보니까 그때가 뭘 느꼈어요? 다 위대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나는 이 얘기가 실제로 이거는 진짜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위대한 거하고 정말 위대한 거는 겉으로 위대한 거 좀 다르다 보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위대한 점은 이거예요. 내가 신화를 믿지 않고 그대로 맹목지 않은 내가 스스로 판단을 했다는 거. 그게 철학의 아버지예요. 철학은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처음으로 소크라테스 해낸 거예요. 그게 철학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 나의 위대함을 어디에 찾았어요? 모든 답의 근거를 내면에서 찾았어요. 로고스. 내 안에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이성의 발견자라고 봤어요. 내가 이성이라는 거죠. 이치를 아는 본성이에요. 이성. 우주는 이치가 있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데 이치를 아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예요. 그래서 우주의 법칙도 로고스. 그 법칙 아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이제는 우주의 법칙이 밖에 있으면 신하거든요. 신의 말씀을 들으면 돼. 그게 이치니까. 근데 이제는 어때요? 그 이치를 밖에 안 찾고 내 마음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길을 가다가도 어떤 의심이 생기면은 계속 서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이치를 내 안에 답을 들기 위해서. 이게 추구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추구의 시대는 뭔가 하면은 내 정신의 축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사시기 바래요. 뭐가 이렇게 알고 싶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지식인 찾으면 안 돼요. 지식인. 그건 참고사항이에요. 모든 답은 참고사항이에요. 끝까지 내 안에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요. 안 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살면 왜 안 되는가 하면은 답을 모르고 살게 돼요. 내 안의 소리를. 그러면 나중에 너무 허망해져요. 그래서 요새 그 나온 드라마가 우리 집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봤어요? 우리 집. 오늘 그 보다 왔거든요. 보다가 이제 그 왔는데 거기 드라마에 보면 한 남자가 주인공이 그래요. 엄마가 계속 이렇게 교육시켜요. 부잣집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애가 의사가 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어떤 한 여인에게 유혹되면서 내 삶이 잘못됐다 느껴요. 그 여자가 잘 나쁘다 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주인공은 중요한 건 자기 삶이 내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드라마거든요. 이 드라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요즘. 그게 뭘 말하는 거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런 시기에 온 거예요. 그죠? 답이 밖에 있다고 살아온 삶이 파탄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밖에 기준을 안 찾고 36세부터 내가 답을 찾아왔어요. 근데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을 어떻게 찾는가 하면은 답 찾는 방법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과연 내가 갈 길을 어떻게 아느냐. 밖에서 답이 없고
지식이 내 무료도 참고사항이고. 그러면 그 답은요, 해보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직 그만두고 시민단체 활동도 해보고 시도 써보고 그 시골 가서 지역신문사 활동도 해보고 또 문화센터도 운영해보고 막 활동했어요. 하면서 내가 끝까지 신나는 걸 찾아냈어요. 그게 강의하고 글쓰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강의하면 신이 나요. 지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자가 그랬죠. 지치지 않는 것이 도라고. 그죠?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겨울이 와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와요. 안 지쳐요. 우주는 지치지 않아요. 우리가 지친다 그러면은요, 우리 냉혹하게 아셔야 돼요. 지친다? 잘못 살아서 그래요. 이건 냉혹해. 정말 꼭 아셔야 돼요. 이상하게 사는 게 지친다. 잘못 살아서 그래요. 그러면 잘 살려고 하면 어때야 돼요? 잘 살려면 내가 어때요? 본성으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는 본성, 이거를 그 기독교에서는 어떤 영생의 잔, 예수님의 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리 동양에서는 여의주, 그죠? 뭐 오아시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우리는요, 지치지 않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정말 안 지쳐요. 나는 지금 강의에 안 지쳐요. 물론 육체는 지치거든요. 그냥 지치면 쉬면 돼요. 그냥 강의는 안 지쳐요. 육체는 지치지만 글쎄도 안 지쳐요. 이걸 꼭 찾아내시기 바래요. 내가 지치지 않게 가는 길. 다 찾지는 못해도 이게 있는 걸 아시고 나중에 결혼하실 때도 지치지 않는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꼭 결혼하시기 바래요. 함께, 그죠? 힘들 때 아픈 다리 서로 기댈 수 있고, 우리 김남주 시인의 시에 나오죠. 아픈 다리 서로 기대고, 그죠? 서로 어깨에 걸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는 그 우리 안에 지지 않는 힘이 있어요. 이걸 꼭 아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답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화 시대는 답이 어때요? 신화 시대는 밖에 있어요. 신의 말씀이 답이에요. 이게 사마리아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답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걸 꼭 찾아내야 돼요. 내 안에 뭘로 나타나요? 이게 블리스로 나타나요. 블리스. 조셉 캠벨이 그랬죠. 블리스는 희열이거든요. 이상하게 내 안에 막 힘이, 희열은 내 안에 올라오는 기쁨이거든요. 밖에서 주는 쾌락은 달라요. 맛있는 거 먹었을 때는 쾌락이거든요. 이거 밖에서 오는 거예요. 희열은 내 안에서 올라와요. 어느 게 좋을까요? 밖에서 오는 쾌락은요, 밖에서 오잖아요. 반드시 불쾌가 와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잖아요. 기분 좋아요. 근데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서 쾌가 왔는데 불쾌가 와요. 저는 인문학 강의는 어떨까요? 그냥 안에서 기쁨 블리스 올라와요. 이건요, 그냥 블리스예요. 반대가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인생이 힘들다, 괴롭다 그러면요, 내 안에 솟아오르는 것을 안 살아서 그래요. 이거는 냉혹하지만 그거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는 내 안에 올라오는 걸 찾으려고 3년 6세부터 찾아가지고 엄청 시간 걸리죠. 거의 한 20년 걸렸을 거예요. 50대 중반 지나고 희미하게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60 넘으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지만은 인생은 언뜻 하면 되게 길게 사는 것 같잖아요. 막 1000년 만년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10,000년 살았다 그래요. 효중이가 10,000년 살았어요. 백발 미녀가 되어서 100살 공주가 되어서 10,000살 공주 살았어요. 어떨까요? 지나면 10,000년이. 참 길구나 할까요? 짧아요. 순간이에요. 시간은요, 지나고 나면 모든 게 순간이에요. 길고 짧고 관계없어요. 지나고 나면 무조건 순간이에요. 이거는 절대예요. 모든 게 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은요,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요, 폭발한 시간을 살아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면 안 돼요. 시간은 위로 폭발해야 돼요. 흘러가면은 암만 길어도 계속 흘러가요. 지나고 보면 순간이에요. 그런데 분수처럼 폭발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거죠. 시공부할 때 한강 고수부지에 갔더니 저 하늘에 별이 있고 저 물이 흐르고 내 안에는 여기 내가 있구나. 그 순간 충만하죠. 충만한데 난 텅 비었어요. 왜 텅 비었을까요? 양자 물리가 저잖아요. 물질이지만 나는 에너지예요. 에너지는요 텅 비었어요. 근데 충만해요. 그 상태 느낌. 저는 그때 그 느낌을 경험했잖아요. 그 느낌을 경험했는데 내가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함부로 못 살아요. 이 위대함을 경험하고서 위대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작은 아들이 그 옆에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시골로 이사 갔죠. 그 여주라는 시골에 가서 정동면, 당진리, 당연 분교에 가서 애들 분교에 보내고 나중에 점동 초등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시골에서 보냈어요. 시골은 어떤가 하면요. 그래도 그 당시 시골은 살아있어요. 이렇게 더불어 사는 마을에. 거기서 아이들을 보내겠죠. 난 거기서 우리 애들을 인간을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올 때 몇 시간씩 걸어왔어요. 걸어오면서 뭘 봤겠어요? 길에 핀 꽃을 봤겠죠. 그러면서 돌멩이를 봤겠죠. 난 그 보는 힘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길 가다가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 있잖아요. 사는 게 힘들 때 지나가다가 나뭇잎 하나 봐봐요. 그냥 봐봐요. 나뭇잎을. 그 나뭇잎의 신비함을 봐봐요. 그러면요. 암만 인생을 힘들어도 인생에 눈부신 희열이 와요. 나뭇잎 하나가 줘요. 인생은 무한한 신비예요. 근데 그거를 어릴 때 이렇게 도시가 참 문제는 도시는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늘 본 골목과 내일 보면 똑같아요. 시골은 안 그래요. 시골은 갈 때마다 달라요. 어제 못 본 지렁이가 있고, 어제 못 본 꽃이 있고, 들에. 그러니까 항상 사계절이 있잖아요, 시골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나는 그거를 꼭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그 기적을. 이 세상은 기적 그 자체거든요. 삶이 기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체험을 하면서 기적이구나. 그죠? 그 애가 쓴 시 중에 저런 게 있죠. 이호도 선생님이 그 책 쓰신 것 중에 아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썼을 때 학교에 갔다 왔어요. 비가 왔어요. 비가 온 학교에 온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와, 어제 본 그 뭐가 이렇게 싹이 튼 거예요. 큰 거예요. 하루 만에 크잖아요, 식물들. 보면 하마 이키나 컸어. 하마 이키나 컸어라는 시가 있어요. 어제 왔을 때 요만큼 컸어요. 근데 다음날 왔더니 이렇게 컸어. 하마 이키나. 그 기적. 그걸 느끼는 아이. 이 마음이 이랬어요. 어른들은. 이러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시골 내려가서 이걸 체험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씩 신비롭고, 이게 이제 나중에 잊어먹죠, 나이 들면. 잊어먹지만, 어릴 때 유아기 때 기억은 무의식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이 계속 아이들한테 살게 해주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시골 자라면서 시골에서 놀고, 정말 에덴 동산이죠.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어때요? 끝까지 삶을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가 오늘 공부 모임에 왔다고 봐요. 아빠가 정말 눈물 껴게 고맙게 우리 아이한테 지웅아 우리 공부하자 그랬을 때 아이가 영민이하고 해? 이래서 영민이가 같이 하고 이거는 부모로서 최대 행복이에요. 최고 행복이 그죠?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아빠하고 함께 할 때 가장 행복이죠. 근데 그 행복이 뭐예요? 나와 자식만 행복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행복이잖아요. 우리 인류가 잃어버린 게 이거 아니에요? 신비로움. 돈이 최고라고 그러고 어떻게 돈이 최고예요? 신비가 최고죠. 어떻게 돈이 최고예요? 그죠? 이건 신비를 체험하면은 그죠? 성경에 나오죠. 하느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저는 기독교는 안 믿어요. 그러나 그 추구의 시대의 위대한 성인들 말씀이죠. 하느님과 재물은 동시에 못 쓰는 게 하느님 신비잖아요. 재물은 신비롭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신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비트겐슈타인 철학자이죠. 비트겐슈타인 위대하죠. 그분이 이런 얘기했죠. 우리는 진리를 모른다. 왜? 하도 가까이 있어서. 그래, 하도 가까이 있을 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여요? 타성에 젖어서 그래요. 그래, 이거는 병, 이거는 핸드폰, 이건 종이. 뭐가 징그러워요. 근데 종이를 어때? 이 종이를 30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를. 이 종이 어디서 왔을까요? 나무였잖아요. 그 나무를 가게 될 거예요. 어디 열대우림을 생각하고 징그러져요. 어떻게 종이를 한 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징그러움인데,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최고라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 그러면 딴 건 안 보여요. 우리 길 갈 때 어느 하나를 보면 딴 건 안 보이거든요. 터널 효과란 말 있잖아요, 그죠? 저 안에 빛이 딱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사람은 보는 거 그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구의 시대에 위대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 우주의 원리, 우주의 이치, 가장 위대한 신성,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위대한 신성이 이제 답인 거, 전 답이라고 봐요. 우리 이 시대도 똑같이. 그래서 추구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철학자 들레즈라는 철학자 있잖아요.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 들레즈는 그래 얘기해요. 우리가 욕망 그리면은 어때요? 효정량 욕망 그리면 어때요? 응? 어떤 단어예요? 약간 조금 막 욕심,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을 느끼죠. 욕망, 그죠? 무슨 욕정? 이러면서 뭔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들레즈는 딱 그래요. 욕망은 나를 계속 생산의 힘이에요. 저기 그 우리가 카페도 보면 식물 있잖아요. 식물을 사랑하는 힘이 욕망이에요. 욕망은 그냥 원한다 생각하면 돼요. 해석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욕망을 부정적으로 그동안 봤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봤을까요? 욕망을. 그거는 길들이 준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 같으면은 욕망이 너희들 우리 다 원하는 게 아름다워 하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생산이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욕망껏 살아도 이 눈부신 자본주의가 고도 생산, 그죠? 이런 자본주의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욕망대로 살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욕망대로 살아라가 진짜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는 무한하게 줘요. 돈만 있으면, 그죠?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망에 빠져갈 수 있어요. 그 들레즈 철학이 욕망에 살아라 이 철학이 굉장히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욕망을 살아라고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름다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욕망에 살아보면 그래요. 나는 욕망에 살아봤거든요. 살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한 데 살아요. 내가 원한 걸.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막 함부로 살게 될까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욕망대로 살면은 막 타락하고 그래 많이 생각해요. 그죠? 내 욕망대로 살면은 막 물질만 원하고 막 타락하고 남을 막 해치 이런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런 사례가 그 쾌락주의자 그 에피쿠로스 들어봤죠. 에피쿠로스. 이 사람이 쾌락주의잖아요. 쾌락이 최고 이 사람은. 쾌락은요 이런 사람 돼요. 내가 즐거운 거예요. 저기 그 지렁이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지렁이가 왜 꿈틀거려? 불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쾌와 불쾌가 있어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좋아요. 좋은 건 좋고 싫으면 싫거든요. 쾌와 불쾌해요. 지렁이처럼. 그래서 우리는 쾌를 찾아가는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그거예요. 쾌를 찾아간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막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요 너무나 멋있는 쾌락을 알게 돼요. 그 쾌락이 뭐였어요? 아타락시아죠. 정신의 평온.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에게는 물 한 잔과 빵 하나 있으면 제우스가 부럽지 않다. 쾌락을 계속 우리가 쾌락을 추구해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계속 추구해요. 근데 술을 추구하고 우리 아이들도 술 좋아하지. 우리 종이 술을 계속 먹어. 그런데 공부해. 이렇게 공부하면 성찰해요. 내가 왜 자꾸 술을 먹는가?
그러면 나중에 술을 절제를 하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술 그만 마시라 그냥 말은 하지만 진짜 그만 마시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냥 공부만 해라. 그러면 저절로 질도가 있게 돼요. 그런가 하면 사람은 이래요. 우리 마음 구조가 그렇거든요. 마음 구조가 그 최고 높은 그 의식은 에고예요. 그 다음에 그 깊은 곳에 있는 게 무의식이거든요. 무의식에는 그죠? 잠재의식, 개인무의식, 집단무의식, 그리고 내 영혼, 셀프가 있어요. 에고는 의식의 중심, 셀프는 내 전체 정신의 중심이 셀프, 영혼, 심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쾌락을 추구할 때 처음엔 에고가 쾌락을 추구해요. 나한테 좋은 거, 맛있는 거 막 추구해요. 남을 괴롭히서 내가 좀 추구해요. 그런데 추구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잖아요. 내 마음을 보면요, 내 깊은 마음이 깨어나요. 우리 있잖아요, 살아가시면서 힘들 때 어떻게 해요? 힘들 때는요, 그냥 고요하게 내 마음을 보면 돼요. 내 마음을 보면은 내 안에 무의식에 들어가서 자꾸 연습하면 영혼이 깨어나요. 이 영혼은 천지, 자연, 우주 그 자체예요. 우주는 어때요? 함부로 막 하지 않아요. 그죠? 그 산에 가서 나무를 봐요. 산에 가면은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산에는 나무를 한번 상상해봐요. 나무가 이렇게 있고 큰 나무, 작은 나무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둘이? 막 싸워요? 안 싸워요. 왜 안 싸워요? 햇빛을 받으려 노력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의 힘을 알아요. 욕망을. 내가 빛을 원해요. 근데 나는 올라오는 힘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가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가면 옆에 굽어요. 산에 가면 안 싸워요. 안 싸우고 서로 알아서 해요. 우리도 알아서 하는 게 있지 않아요? 알아서 하는 거. 이 힘이 자연에 있어요. 뿌리도 그렇죠. 나무 밑에 가면 뿌리들도 물을 찾아가거든요. 막 싸울까요? 안 그래요. 서로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지. 우리 안에 그 힘이 있어요. 알아서 하는 건요, 에고는 막 탐욕을 부려요. 근데 우리 안에 깊이 무의식하면 알아서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알아서 하는 거를 동양에서 뭐라 그래요? 인의예지라 그래요. 인의예지. 서양은 뭐라 그래요? 진선미라 그래요. 진과 선을 밀어 아는 힘, 인의예지 아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만 자꾸 들여다보면 돼요. 성찰하면 돼요. 막 화가 났을 때도, 우리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났을 때 화 막 나요. 그죠? 근데 화난 내 마음을 들여다봐요. 화났군. 그러면요, 가만히 화난 들여다보면 고요해져요. 그래서 내 안에 무의식에 영혼이 깨어나서 화난 마음을 다 해결해주고 멋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시대는 집단으로 한 거예요. 같이 춤추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현대인은 집단적인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막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살지 말고 내 인생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문이 되게 소중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죠? 이렇게 차 한잔 마시고 생맥주 마시면서 내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삶은요, 보기만 하면 돼요. 공부는 어렵지 않아요. 내 삶을 보기만 하면요, 화난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내가 셀프 해결해줘요. 그걸 뭐라 그래? 노자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무의이무불이라 그래요. 무의. 하지 않으면은, 무의, 아무도 안 해요, 무의. 위는 하지 않으면 이 무불이, 무불위, 불위,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불위, 못하는 게 없어요. 안 하면 다 이루어져요. 이게 그 중국의 그 자금성 있잖아요. 자금성의 교태전 있죠. 그 황후가 쓰던 방. 거기 방에 딱 지금도 걸려 있대요. 무의. 그 자금성 갔다 온 분들이 그다 무의가 있다고. 그때 청나라 때 그 근융 황제 때 썼다 그래요. 청나라 때. 그래서 우리가 무의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해요.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게 하는 거예요. 뭐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도요, 고민이 있잖아요, 뭐가. 그러면 고민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내버려둬요. 내버려두고 마음을 고요하면은 나는 영원히 셀프가 해결해줘요. 이게 정말 맞아요. 무기랑 회피랑 좀 헷갈려. 해피. 예. 와, 좀 질문하셨습니다. 코미양. 그러니까 우리가 회피는 인위적이에요. 의식이, 자아가 있어요. 의식을 많이 없애야 돼요. 의식을 없애는 걸 뭐라 그래요? 명상이라고 해요. 명복을 빕니다 할 때 명자예요. 죽는 거예요. 날 죽여야 돼요. 죽이고 있어서 하는 생각이 명상이에요. 그래서 죽여야 돼요. 날 죽이고 화가 났잖아요. 날 죽여야 돼요. 나 죽었어 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해피가 아니잖아요. 나 죽었지. 이거 해피 아니에요. 가면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셀프 해결해줘요. 해피는 에고가 하거든요. 해피하게 되면 무의가 안 돼요. 에고 의식이 계속 있거든요. 화났을 때 잠깐만 숨 고르면 속으로 욕밖에 안 나와요. 이런 시부시부시부 그쵸. 그런 모습은 아니죠. 예. 그때는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의식조차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났는 내가 더 화난군. 계속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시대 선비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주로 산을 많이 갔잖아요, 그분들이. 바라보기.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서 자기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산을 보듯이, 자연을 보듯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도 자연이거든요. 산을 보면 산이 잘 가거든요. 잘 돌아가요, 우주가. 나를 보면 나도 잘 돌아가요. 회피 아니에요. 나 그냥 놔두는 거예요. 회피는 어때요? 놔두는 게 아니에요. 잡고 있는 거예요, 회피는. 잡고 있어서, 그죠? 잡는 걸 꺼내야 돼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어때요? 절벽에서 손을 놓아라는 말 써요. 절벽에서 손을 놓아라 이 말은요, 불교에서. 절벽에서 손 놓으면 죽죠. 근데 불교에서 왜 그런 말 쓸까요? 절벽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이 괴롭잖아요. 놔버려요. 애들이 그러거든요. 애들은 너무 힘들면 어떡해요? 우리 애들을 내가 놔뒀거든요. 우리 애들은 막 밖에 싸우고 와요. 요쪽에 가시고. 그럼 어떡해? 난 놔둬요. 절벽에 손을 놓아라. 애는 너무 분뚝 터지는 거죠. 싸우고 와서. 그런데 난 내비도, 레디비. 그러면 애들이 어때요? 아빠가 그냥 가만히 두니까 애들은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면 어때요? 놔둬요, 자기를. 애들은 힘이 있어요. 이거 해피 안 해요. 넓어 자버려요. 자고, 레디비가 돼요. 자버려요. 그러면 무의가 돼요. 왜 해피가 안 되냐면, 해피는 어른이 해피예요. 생각이 있잖아요. 애들은 생각이, 기억력이 약해서 해피를 안 해요, 애들은. 그래서 해피가 이게 그저 니체가 가장 중시한 게 망각의 힘이에요. 사람은 어른 될수록 기억이 많아지고 회피를 못 해요. 꼭 해요. 뒤끝이 커요.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니체가 최고로 높이 친 인간이 그죠?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아이로. 아이의 위대함은 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왜 최고 높고 아이는 망각이에요. 그렇게 싸워놓고 그렇게 얻어터져놓고 뭐 화가 나 있는데 그런데 잊어먹어요. 아침에 맑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디안 사회 있잖아요. 아침에 가서 햇빛을 보라 그래요. 떠오른 태양을. 왜 떠오른 태양을 봐요? 떠오른 태양을 보면 어떨까요? 해가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내 안에서 태양이 떠올라요. 모든 게 잊어버려요. 새로이 탄생해요. 천지가 일어나요. 그걸 처음 하는 인간들은. 그래서 애들은 이걸 해요. 애들은 아침 해를 항상 보는 거예요. 애가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해가 저녁에 해치고 그 어둠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밤 동안 어둠을 건너서 맑게 씻어져요. 강물 지났으니까. 아침 맑게 깨어나요. 해맑게 깨어나요. 애들은. 어른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른은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는데 어른은 해야 돼요. 우리 공부해서 아이를 깨워야 돼요. 우리 안에 아이를. 아이만 깨우면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그 명나한테 이타고죠. 동심만 깨우면 된다는 게 이타고 선생이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그래서 들레저 같은 경우는 들레저가 내 욕망대로 살라는 거예요. 욕망대로 살면 어때요? 내가
욕망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어떤 힘이 올라오죠? 그럼 어디로 가게 돼요? 가면은 반드시 사람하고 만나게 돼요. 그래서 들레드 철학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접속하라, 창조하라. 그죠? 오늘 효정양은 저를 만나서 어때요? 뭔가 빛이 보이죠? 인생길에. 만났기 때문에요. 나도 효정양 만났기 때문에 신이 나는 거예요. 그죠? 콩이를 만나서 콩이는 그죠? 이렇게 우리 아들을 또 공부를 만나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들레즈는 재배치란 말이에요. 나하고 부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부로 만나면 재배치가 되는 거예요. 계속 재배치하라는 거예요. 고정된 배치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고정된 배치에 머물면 삶이 어때요? 이제 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재배치, 그죠? 재배열. 그래서 욕망으로 나를 계속 창조해야 하는, 나를 발명해야 하는 나. 그러니까 나는 어때 돼요? 고정된 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는 힘이 욕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젊잖아요. 안에서 힘이 올라오는 걸 해봐요.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접속하고 창조하면서 자기를 창조해봐요. 그러면 새로운 나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은 어때요? 밖에서 주는 쾌락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희열이에요. 이거를 분리설을 맞춰서 조식 캠버라. 이거를 헤르메 헤세는 뭐라 그래요?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었던가?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그죠? 수레바퀴 밑에서라는 책을 썼잖아요. 수레바퀴 밑에서는 뭔가 하면 수레바퀴에 깔리는 이야기예요. 나는 고등학교 때 이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내가 수레바퀴 밑에 깔렸거든요. 막 세상이 짓눌려 버린 거예요. 짓눌리고 살았어요. 그때 누가 도와줬으면 좋은데 사람은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거를 그 공부에서 줄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줄탁. 그 새가 닭이 알에서 알이 있어요. 그러면 한 21일 되면 깨어난대요. 그러면 닭에서 병아리가 이제 깨어날 때 돼요. 껍질을 깨요. 안에서 딱 올리고. 근데 톡톡 두드리면 어때요? 혼자 못 깨주잖아요. 약해서. 그럼 어미닭이 쪼아줘요. 밖에 쪼아질 때 어떻게 할까요? 너무 쪼아주지 않아요. 어미닭. 알아서. 혼자 나올 만큼만 쪼아줘요. 그러니까 둘이 막 쪼아요. 서로가. 그래서 오늘 공부는 이래요. 여러분들은 그 병아리예요. 알았죠? 알 속에 있어요. 나면 밖에 있어. 쌤이니까. 쌤은 밖에 쪼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려고 해요. 안에서 막 쪼아요. 여러분 나오고 싶어요. 나는 밖에 쪼아요. 이게 줄탁이에요. 안에서 쪼고 줄탁 막 쪼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깨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가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 어때요? 다 가르쳐주면 안 돼요. 막 지식을 해가지고 막 주입하면 안 돼요. 이 제자가 요거 고통이구나. 아이고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나오려고 거기 조금 쪼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내는 나오게. 그 나와서 내가 이제 날아갈 수 있게 내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나와야 돼요. 항상 자기 세계 안에 있거든요. 왜 세계 안에 있냐면 우리는 그 생각하는 건 뭐예요? 언어거든요. 생각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어만큼만 내 세계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부를 하면 새로운 언어가 생기잖아요. 내 세계가 파괴돼요. 이거를 여러분 쪼는 거예요. 나오려고. 내가 쪼아주죠. 계속 내 알을 새로 크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이거를 이제 장자 같으면 참새와 그 붕새로 비유를 했죠. 붕새는 어때요? 날라요. 어떻게 날라요? 큰 날개로. 참새는 막 날아가요. 근데 붕새는 어때? 때를 기다려요. 때가 어때요? 바람이 날라오잖아요. 바람이 날라오는 게 이게 때예요. 우리는 우주 원리에 맞게 살아야 돼요. 우주에 맞게 살 때 날 수가 있어요. 그냥 날면 안 돼요. 참새는 그냥 날아요. 날지만 여기까지만 날아요. 우리도 자유롭게 산다는 거예요. 자유잖아요. 내 안에 유래하잖아요. 그냥 막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이 집 맛집 가고 저 맛집 가고 참새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참새는요. 내 자유를 맛 못 봐요. 근데 붕새는요. 날려면 내가 막 못 날라요. 큰 날개가 기다려야 돼요. 때를 만나면 바람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우주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마음을 항상 보고 내 안에 때를 얘기해요. 지금 아직 나가야 될 때. 그죠? 화낼 때? 우리 화날 때 내 마음 대답해. 화낼 때인지 아닌지.
화를 아무나 내면 참새가 돼요. 자유로 와요. 화를 막 내면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를 기다려요. 화 낼 때가 있고 안 낼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고 안 낼 때가 있어요. 분노할 때가 아닐 때, 나아갈 때와 안 나갈 때, 멈춰야 될 때. 이게 주역에서 항상 그 얘기하죠. 주역은 다 때를 얘기해요. 멈춰야 될 때. 나가면, 그죠? 지금 나가면 기다리라. 지금 멈춰오지 않으면 부용하리라 얘기해요. 기륭을 얘기해요. 다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아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소리를 계속 연습해야 돼요. 화나도 내 마음 보고, 슬퍼도 내 마음 보고, 뭐가 안 돼도 내 마음 보고. 그래서 내 마음의 안에는 우주와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 힘이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근데 혼자 연습해도 힘들잖아요. 그거를 알려주는 게 주역이에요. 내 혼자도 힘든데 주역 보면서 이때는 아는 거야. 내 무의식 세계를. 어떤 주역을 뽑을 때는 무의식을 뽑잖아요. 내 무의식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답이 있는 걸 알고 내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욕망대로 살아봐야 돼요. 실수도 해보고. 그 노신이라는 작가 아시죠? 중국의 노신. 멋있잖아요. 노신. 루신. 루신. 아큐정년 씁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이렇게 똑똑한 젊은이들도 안 본 책이 많죠. 그리고 학교에서 그죠? 이제 그런 고정 공부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루신이 노신 그런 얘기했죠.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우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제대로 못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 실수해 보는 거예요. 잘못도 해보고 그 잘못해보면 어때요?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해 못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남친 여친 사귈 때 서로 실수도 해요. 그때 잘못 당하면 돼요. 꼭 하지 말아요. 그냥 사람은요.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추구의 시대에 인이 예지가 있어요. 진정미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그 마음이 있겠으니까 실수했다고 얘기하면 돼요. 이해 못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욕망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욕망이 그 안에 본성이 깨어나요. 본래의 마음. 그래서 점점 더 내가 위대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멋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젊은 분들 이렇게 만나면 참 좋아요. 앞으로 인생이 그죠? 정말 그죠? 무궁무진한 펼쳐 있잖아요. 이 인생에 친구를 만날 때도 서로 실수도 해가면서 그죠? 또 나중에 그 서로 남녀 간에 사귈 때도 그렇게 살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혼할 때도 함께 이렇게 동지가 되어서 안에 있는 그죠? 내면 올려놓은 힘으로 서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청춘 남녀 사랑을 얘기할 때 보면 서로 뭐 반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계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한 사람이 더 잘 산다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래서 그래요. 연애 결혼하면은 상대방한테 기대를 걸어요. 그죠? 상대방한테 아니무스를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게요. 우리 안에 내면에 어떤 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을 투여하죠. 투사해서 그 상으로 봐요. 그래서 내가 뿅 가는 거예요. 반행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거는 내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허상이거든요. 그 이걸 믿고 이제 연애한 사람들 살다 보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야거든요. 근데 중매한 사람은 처음부터 기대가 없어서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한 사람은 어디서 잘 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은 똑같아요. 위대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 안에는 이런 그 위대한 추구의 시대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의 힘을 갖고 이렇게 그 힘을 믿고 살아가면서 서로 실수하면서 함께 커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벗이 되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 한 편을 우리 읽고 또 시를 공부해서 마무리합시다. 또 천상의 목소리로 홍이 양께서 들려주십시오. 나 혼자 잘하겠어요. 임길택. 길러주는 것은 신비하지 않아요. 소나 돼지나 염소나 다 모두 시시해요.
그러나 다람쥐는 볼수록 신기해요. 어디서 죽는 줄 모르는 하늘의 새, 바라볼수록 신기해요. 길러지는 것은 아무리 덩치가 커도 볼품없어요. 나는 아무도 나를 기르지 못하게 하겠어요. 나는 나 혼자 자라겠어요. 참 감동적이죠, 그죠? 임길택 시인은 그 초등학교 선생님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저 탄광말자 선생님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됐겠죠. 애들 이야기를 들었고 나 혼자 자라겠어요. 아무 날 길들이지 못하게 했어요. 정말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기르지 못하게 나 혼자 자라게 계속 해요. 이게 처음에 힘들어도 이게 습이거든요. 습관이에요. 혼자 사는 힘을 기르면 혼자 살게 돼요. 그래서 길들여지면 길들이는 게 편해져요. 길들여져 사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행복하다고 착각을 해요. 행복하대요. 근데 그 행복은 어디예요? 표정에 나타나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표정 보면 안 행복해요. 그죠? 행복은 딱 얼굴이 나오거든요. 얼굴이 얼꼴이잖아요. 얼이 정신이거든요. 정신이 꼴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자란다는 건 답이 어디 있어요? 답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우리 안에 있어요. 계속 내 안에 답을 찾아가면서 내 혼자 자라면 돼요. 처음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게 기준이 기분으로 생각하면 내 기분. 기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분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기분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길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죠? 내 감정이 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돼요. 이게 일시적인 내 기분인지 아니면 내 안에 솟아오른 건지. 그러니까 우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래된 우물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우물 보면 물이 맑지 않잖아요. 그죠?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물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이제 오래되면 썩거든요, 우물이. 근데 퍼내야 돼요. 퍼내는 게 내 기분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제 네 분이 얘기하실 때는 그냥 얘기해요. 실수도 해요. 하면 오래된 우물을 퍼내는 거예요. 물을 다 퍼내면 어찌 될까요? 맑은 물이 나와요. 그때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어때요?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흐린 물을 퍼내야 돼요. 나는 제 경험은 그래요. 36세에 교직을 그만두고 문학 공부하고 심리활동 이렇게 살아가면서 실수 많이 했어요. 울고 불고 싸우고 강의 가서도 MT를 갔잖아요. 제자들하고. MT가 계룡산비대 MT 가가지고 토론하다가 울면서 나왔어요. 제자들하고 토론하다가 그랬더니 그게 지역신문사 기자가 같이 왔었거든요. 이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지금까지 강사가 이런 거 처음 봤대요. MT 간 강사가 막 토론하다가 울면서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부끄럽지만은 그게 저를 키워줬다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어때요? 그런 걸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실수도 해보고. 흙탕물을 퍼내라는 게 결국엔 제멋대로 살아봐야죠. 제멋대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끼리는 막 얘기를 막 해요. 싸우기도 하고 서로 좋은 벗이 되어서 문자도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서로 벗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죠? 맑은 물이 나올 때의 그 만남. 이거를 뭐라고 그래? 중국에 지음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음을 아는 친구. 그죠? 그때 지음직이. 음을 아는. 내 소리를 아는. 그게 이제 중국의 고사에 나오죠. 내가 검은골 치는데 내 음을 알아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라 실수도 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저는 이 과정을 문학 공부할 때 막 싸우고 그랬어요. 울고 불고. 근데 그때 막 MT 하다가 가서 울고 불고 했는데 그 제자를 어제 만났어요. 제자가 이제 시인이 되어서 북토크했거든요. 그 북토크 자리에 가지고 서로 잡으면서 웃으면서 막 그랬는데 그때 내가 낳았던 제자가 그때 이제 온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제 시인도 되고 또 한 제자는 그 대안학교 그 방과학교 교사가 퇴직했고 그때 내가 막 쌤이 화 안 내고 그때 참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건 나는 지금보다 못하겠죠. 그러면 제자들이 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 두려지 말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사람은 크는 거예요. 식물은 어때요? 식물은 크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타고난 거죠. 이렇게 크잖아요. 동물도 본능을 크잖아요. 사람은요 무궁무진할 수 있어요. 한번 봐요. 우리 석가, 예수 이런 위대한 분 대단하게 성인도 되고 어떤 사람은 못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해지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작은 모임이지만 함께 가면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좋은 도시되고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 그 한 말씀 하고 끝날까요? 요거 하면서 대화하면서 우리 그 콩이부터 얘기하면서 우리 오늘 공부를 한번 얘기해 보죠. 오늘 그 열심히 공부하는 콩이 아가씨 어때요? 뭐라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어렵네요. 마지막 시가 너무 좋았어요. 네. 마지막 시랑 오늘 지금 기억에 남는 거 선생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흙탕물 얘기. 사실 제가 요즘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 약간 폭주를 좀 하듯이 이렇게 좀 기존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좀 흙탕물을 막 뿌리고 직장에서도 뿌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맞구나 싶으면서도 진짜 한번 그 맑은 물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콩이 양은 아직 2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나처럼 나이 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이 든 사람이 인생을 더 살아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잘한다. 이렇게 해야지 갈 수 있거든요. 저를 볼 때 누가 이렇게 응원해 주면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잘한다. 이제 그죠? 무술부처럼 미루고 가시기 바랍니다. 혜정양. 전체적으로 강의 들으면서 그냥 그동안 사회에 어울리려고 많이 살았는데 그냥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알아가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걸 느꼈어요. 참 혜정양 이렇게 살면서 그죠? 많이 막 힘들었는데 어떤 그 방향을 잡게 되죠, 그죠? 우리 오늘 멋있는 그 영민군. 오늘 또 강의가 다른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망각이라는 망각.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잊어야 되겠구나. 솔직히 거기 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그 감정도 같이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사건은 기억하되 좀 불쾌한 감정까지 좀 같이 그 불쾌한 감정들은 좀 잊었으면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영민군 표정도 멋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망각하면서 그죠? 과거에 꽁한 게 아니라 과거 망각하고 앞으로 나가는 힘 꼭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 멋진 아들 지훈군. 이게 청동 시대 때 이게 신화적으로 사회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그때는 자연 재해 같은 것도 있고 뭐 음식 같은 것도 그냥 주변에 있는 걸로 해결하고 살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자연이 모든 걸 나한테 해주고 자연 재해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모든 게 다 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사실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사회에 묻어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이게 철학적 사회로 살기가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주변에 좀 대세에 못 따르고 유행에 못 따라가면 결국 살짝 도태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는 좀 살기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 역시 우리 아들 덕분에 멋있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살기 힘들죠. 왜냐하면 무한 경쟁이라 그래요.
각자 도생 그러잖아요. 무한 경쟁. 그러면은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공부하면서 또 같이 이렇게 하면 또 힘을 얻거든요. 그 힘을 얻어서 가면은 또 이렇게 길이 열려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게 있잖아요. 두드려야 열릴 것이요. 100%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힘들다면 두드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드려야면 이런 그 위대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다 옳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함께 이렇게 오늘 공부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유튜브 들으실 분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